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고 매일 한 스푼씩 드시고 계시는 당신. 가공식품을 드시고 계십니다. 올리브 오일의 칼로리는 버터보다 높고 설탕보다는 무려 2배가 높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해탈의 민족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 식단과 함께 심혈관 질환에 좋은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며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유튜브에서도 이런 기름이 건강한 오일이라고 수없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매일 올리브유를 챙겨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올리브유는 매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몸에 좋은 올리브유를 먹지 말라니 이건 또 무슨 사이비 같은 소리야? 하시겠지만 과연 올리브유는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상업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아무리 잘못된 정보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면 결국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대 들어 갑자기 지중해식 다이어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신문과 방송에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이어트는 종래의 서구 식단에 비해 심장에 특히 이롭다고 묘사되곤 했는데요. 이 이론은 매첼 드로게일 박사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며 리옹 다이어트 심장 연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연구의 결과는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지중해 스타일 요리책도 선보였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정의내린 지중해식 다이어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과일과 채소, 빵, 시리얼, 감자, 콩, 각종 견과류를 마음껏 먹고 단일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올리브 오일을 먹으며 적당량의 유제품, 생선, 닭고기 및 오리고기는 적게 먹고 붉은색 고기는 거의 먹지 말고 달걀은 일주일에 4회 이하로 먹고 적당량의 와인을 마시는 것입니다. A그룹 지중해 식단 302명과 B그룹 평상시 미국식 식단 30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1년 후 A그룹이 B그룹보다 결과가 훨씬 더 좋다고 발표를 하였고 4년 후의 결과는 지중해식 다이어트가 연구자들이 경험했던 모든 다이어트를 합쳐 비교해보니 50에서 70% 정도 심장병 관련 질환의 감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험 시작 후 4년이 지나 끝날 때쯤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했던 대상자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사망했거나 새로운 심혈관 질환에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의학 역사를 들춰보면 식물성 기름과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함유된 기름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의대의 로렌스 루델 박사는 아프리카 초록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루델 박사는 5년 동안 원숭이에게 인간이 먹는 여러 종류의 지방을 먹이고 몇 년 후 동맥 안에 형성된 끈끈한 지방을 조사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일 불포화 지방을 섭취했을 때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올리브유가 몸에 좋은 것 같죠. 그러나 해부를 해보니 포화지방을 먹었을 때와 똑같을 정도로 동맥경화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즉 올리브유는 버터나 돼지기름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설치류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관찰됐고요. 또 다른 실험을 보면 메릴랜드 대학교 의대의 로버트 보겔 박사의 실험인데요. 올리브 오일을 듬뿍 묻혀서 빵을 먹고 난 후 팔 위쪽의 상완 동맥을 고무줄로 묶어서 압박 테스트를 해본 결과 상완 동맥의 흐름이 현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혈관 내피세포에 상처를 주어서 산화질소 생산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학자들이 쥐를 통한 실험에서도 식물성 기름과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당뇨 증세를 일으켜서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를 끌어올리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올리브 오일에 대해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 다른 결과들이죠. 위의 연구 결과들만 살펴봐도 올리브유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올리브유의 또 다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올리브유의 종류와 또 어떤 올리브유를 골라야 하는지 볶는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리브 오일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씨를 뺀 품질 좋은 올리브를 냉압착하여 얻은 첫 번째 오일로 산도가 0.8% 이하이며 최고급 기름이죠. 맛이 깊고 풍부하고 짙은 녹색일수록 그리고 풍미가 많을수록 더 좋은 기름이라고 합니다. 파인 버진은 엑스트라 버진보다 맛과 향이 떨어집니다. 버진, 퓨어, 정제 올리브 오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드신다면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표기된 것만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모두 고품질일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고급 올리브유는 마트 등 시중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도 품질의 차이가 상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올리브유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소위 산도 실험을 통해서 등급을 매기는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유리 올레산 산도가 0.8%를 넘어서는 안 되는 반면 일반 올리브유는 3.3% 이상의 산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급 올리브유는 산도를 낮추기 위해 정제를 해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산도는 합격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어야 할 고유 영양분, 알맹이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올리브유 소비자는 모르는 일이지만 2003년도에 20세기 최대의 국제 올리브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올리브유 회사는 조직적으로 수년간 터키에서 수입한 값이 싸고 고도로 정제한 헤이즐넛 기름을 올리브유에 섞어 팔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수십만 톤의 헤이즐넛 기름이 여기에 사용되었는데 올리브유 한 병 속의 20%가 이 기름이었습니다. 소비자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실제로 없습니다. 이탈리아산이라고 표기되어도 실제 터키, 튀니지, 모로코, 스페인 및 그리스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상당히 엄격한 법규가 있음에도 이러한데 규제가 없는 캘리포니아나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팔고 있는 대부분의 올리브유는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거의 없어지는 방식으로 기름을 짠다. 현대식 올리브 생산 방식 대신 옛날 방식으로 올리브유를 짜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수지 타산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기름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수출이나 착유의 목적으로 컨테이너에 선적되어 다른 곳으로 수송되면 공기순환이 좋지 않은 컨테이너에서 장기간 보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곰팡이도 피게 됩니다. 그런 다음 착유 과정에서 기름을 분리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이용한 대형 원심 분리기에서 기름을 짜지게 됩니다. 다가페놀과 같은 항산화제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과 함께 제거되며 이렇게 되면 영양만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자체의 보관 기간도 짧아져서 유효기간이 겨우 1개월밖에 되지 않는 기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본디 올리브유의 영양가가 들어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한 오일로 광고되고 홍보되는 어떤 종류의 오일도 인간이라는 영장류의 소화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가짜 음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기름 회사들이 냉압착류에 함유된 파이토케미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들을 광고하고 있지만 자연식품 안에 들어있는 손대지 않은 섬세한 미량 영양소들이 더 우수한 것은 당연하겠죠. 또한 자연식품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지방의 부패를 막아준다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식품에서 모든 기름을 추출하고 식이섬유를 버리면 초기 단계의 부패가 시작됩니다. 부패가 시작되면 미량 영양소들이 교란되게 되는데요. 올리브 오일 역시 순수한 지방으로 단백질 분말과 일반 설탕과 마찬가지로 가공식품이며 가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정제식품들은 자연식품에 비해 영양가치가 낮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몸에 치명상을 가하기도 하는데요. 견과류와 씨앗류에 기름을 추출해서 섭취하면 몸 안에서 불균형이 초래되어 의도하지 않은 질병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올리브유로 볶고 튀겨도 될까요? 고급 올리브유라도 프라이팬에 음식을 튀기면 트랜스지방이 생기기 때문에 포화지방보다 더 나쁜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기름이 많이 든 식품을 삶거나 끓일 때보다 튀기면 나쁜 기름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올리브유를 튀겨 먹는 것보다 차라리 돼지비계를 삶아 먹는 것이 훨씬 건강에 낫습니다. 돼지기름의 42%가 올리브유의 주성분인 올레산이라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포화지방도 몸에 좋지 않지만 이보다 더 나쁜 지방은 불포화지방산이 산소에 노출된 형태인데요. 필수지방산이 산화되면 포화지방보다 몸에 더 나쁜 기름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음식 속의 불포화지방산의 양과 실험용 쥐의 사망률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올리브유를 먹은 쥐가 돼지기름을 먹었을 때보다 생존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올리브유의 건강한 이미지를 마케팅으로 내세워 올리브유로 튀겼다는 치킨들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드셔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올리브유를 고온에 튀기면 어떻게 될까요? 올리브유의 주성분은 거의 80%가 올레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튀기면 특히 치킨은 300에서 400도의 고온 감압 장치에 조리해야 바삭바삭하고 고유의 육질이 부드러운 치킨이 되는데 이런 고온에서는 기름 속의 항산화제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올레산이 거의 전부 살인지방으로 불리는 트랜스형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올리브유를 튀겼을 때 생기는 트랜스 지방이 엘라이드산이라고 부르는데 올리브유를 튀겨서 생긴 엘라이드산이라고 하는 트랜스 지방은 모든 트랜스 지방 중에 가장 몸에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중에서도 최악이 있는데 그게 올리브 오일을 고온에서 튀기면 나온다는 거죠. 올리브 오일을 튀기면 몸속에 들어가서 잘 녹지 않는 형태가 될 뿐더러 인체 내 필수 지방산을 못쓰게 만든다고 합니다. 일반 식용유로 튀기는 것보다 올리브유로 튀기는 것이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로 볶거나 튀기지 마시고 계란 후라이도 하지 마세요. 올리브유를 튀겨 먹으면 여러분의 몸속의 세포는 암세포로 바뀔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지중해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기름을 날로 먹지 튀겨 먹지 않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올리브유를 먹는다면 어떤 것을 먹어야 하나요? 올리브 오일을 드신다면 반드시 냉압착으로 만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표기된 것만 드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같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도 품질의 차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과육 자체를 압착하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재배된 열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독성이 오일에도 잔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유기농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며 짙은 녹색의 풍미가 많은 수확한 후 3시간 이내에 제조한 차광이 된 병에 들어있는 가능한 작은 사이즈 병으로 구입하시고 한번 뚜껑을 열면 1년 내에 소비하고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몸에 좋은 기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기름이든 간에 몸에 좋은 기름은 없다. 해바라기 기름이든 참기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짜서 먹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산화된 나쁜 기름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몸은 분명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식물성 기름과 설탕이 듬뿍 들어간 가공식품과 정크푸드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식용유 등 독소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겠죠. 그렇다고 아이의 맛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입맛을 돋우기 위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어느 정도 쓰는 것은 좋겠지만 이것은 극소량을 넣어 음식 맛이나 입맛을 돋우는 정도만 사용하시고 이것도 오래 보관되지 않은 신선한 기름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동물성 지방만이 비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물성 지방보다 더 나쁜 것이 식용유의 과다 사용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자연 그대로의 식물 기름을 드세요. 기름을 지금과 같은 식용유 형태로 먹지 말라는 것이지 결코 기름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지방 영양 섭취를 하는데 중요한 점은 기름 형태로 짜서 먹지 말고 식품 속에 함유된 그대로의 형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옥수수와 대두, 잣, 참깨, 들깨, 양배추 등을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통으로 먹으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기름을 먹는다면 가급적 풀어놓고 키운 토종닭의 지방이나 자연 방목한 목초사육소의 지방을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식물성 기름을 씨앗 자체로 먹는다면 보약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중에서는 알기 힘든 올리브유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고급 올리브유는 시중에서 구하기 쉽지 않으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올리브 오일 역시 순수한 지방으로 단백질 분말과 일반 설탕과 마찬가지로 가공식품이며 가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온에서 올리브유를 튀기면 트랜스 지방 중에서도 가장 나쁜 엘라이드산이라는 트랜스 지방이 생성된다는 것이고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올리브유는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맛을 위해 올리브유를 굳이 드신다면 품질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여 불을 사용해 조리하지 말고 생으로 샐러드에 아주 조금만 뿌려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름을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가급적이면 자연의 식물 그대로 섭취하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식품회사가 홍보하는 어느 한 성분만으로 우리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하며 관습과 통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중해 식단보다 훨씬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좋은 말기 심혈관 질환 환자 18명을 살려낸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관련하여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